안녕하세요,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. 저는 지금 지프 그랜드 체로키 L을 타고 있습니다. 이 차 지프가 11년 만에 풀 체인지를 시킨 제품인데요. 작년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고, 또 최근에는 2022년형이 출시가 되면서 약간이라도 더 이 상품성을 강화를 시켰다고 합니다. 어떤 가치를 듬뿍 담고 있는지 직접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지프 그랜드 체로키 L,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. 특히 휠베이스가 3m가 넘어갔고요. 이 전체 길이도 5.2m가 넘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전체적인 공간이 이제 커졌다는 얘기인데, 덕분에 이 기존에는 2열 좌석까지 갖췄었지만 지금은 3열 좌석까지 갖춘 그런 아주 큰 미니밴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진 차가 되어버렸습니다. 또 이 외관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이 전체적으로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, 예전의 지프를 미래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또 패턴을 달리하면서 고전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지프가 이제 헤리티지를 조금 더 강조하려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 세븐 슬롯 그릴도 여전히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지프의 디자인 정체성,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이 차체 전반의 디자인이 전형적인 투박스 스타일을 지니고 있거든요. 그만큼 이제 공간을 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늘어난 공간을 이 디자인으로서 확보를 하고, 또 그만큼 이 승객으로 하여금 편의성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이 간결하면서도 좀 우아해졌어요. 뭐랄까요, 특히 이제 뭐 알루미늄 가니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장식을 조금 가미를 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세련미가 조금이라도 더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또 미국 차답게 전반적으로 큼지막합니다. 뭐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, 도어 핸들마저 정말 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보는 맛, 만지는 맛이 다른 차에 비해서 느껴지는 그런 차입니다. 전체적으로 플래그십 제품인 외고니어의 스타일을 많이 따랐는데,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랜드 체로키 L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외고니어 같은 경우는 이 측면의 글라스 디자인이 조금은 더 투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.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봤을 적에 이 그랜드 체로키 L이 조금 더 낫지 않나,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 지상고를 5단계로 나누어서 올렸다 내렸다를 할 수 있거든요. 가장 내렸을 때와 가장 높였을 때의 자세가 상당히 다릅니다. 그래서 도시에서 봤을 적에, 그리고 오프로드에서 봤을 적에 상당히 다른 그런 형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실내 디자인을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게 과연 지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러워졌고요. 또 뭐랄까요, 이 소재도 다변화를 해서 가죽이라던가 우드 그레인을 상당히 다채롭게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보기가 힘들어요. 상당히 아래쪽으로 이제 가야 플라스틱을 볼 수가 있는데, 그 위로는 이제 뭐 우레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써서 이 차의 위치, 이런 포지션들을 이 소재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감도 이제 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온로드, 오프로드를 아우르는 모빌리티로서의 그런 모습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니터가 이제 많아졌어요. 예전에 비해서. 일단 이 계기판, 디지털 계기판도 모니터화가 됐고요. 12.3인치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센터 페시아에도 터치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고, 또 2022년형으로 변신을 하면서 이 조수석에도 모니터가 장착이 됐습니다. 잘 모르겠어요, 아직은.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반석에 모니터가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, 그러니까 컨텐츠를 잠깐 보니까 뭐 에어컨이라던가 어떤 오디오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센터 페시아까지 이제 동반자가 손을 뻗지 않아도 바로 앞에 터치만으로
가벼운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이 지프가 우드 트림이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 이 도어라던가 이 대시보드에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. 물론 이 차가 그렇게 저렴하게 나온 차가 또 아니에요. 그만큼 이제 어떤 공을 들였다는 걸 이런 소재만으로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나 통풍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. 또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오프로드를 막 해서 몸이 피로할 적에 이제 버튼 하나만으로 이제 몸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필러라던가 천장에는 이제 스웨이드 재질이 반영이 돼 있어서 이것도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감성에 한몫을 하고 있고요. 룸미러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원치 않으면 이렇게 일반 거울로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놀랐던 점이 뭐냐면 이 송풍구 디자인이 역대 지프 제품 중에 가장 날렵한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. 가로형으로 뻗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것만 보면 지프 같지가 않아요. 전혀. 예전에 어떤 뭐 원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뭐랄까요, 좀 차별화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이제 샌드페시아에 생각보다 많은 버튼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. 보통은 이제 이 모니터 하나로 해결을 하는 브랜드도 있고 몇 개의 브랜드는 이 버튼을 조금이라도 남기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경우는 뭐 오디오라던가 에어컨 이런 버튼을 그대로 놔뒀고요. 또 그 아래로는 이제 뭐 USB라던가 어떤 HDMI 이런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아울렛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. 근데 미국에서는 HDMI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품목인데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, 바로 이 다이얼 타입의 기어 레버일 거예요. 이것도 지프에선 처음 보는 품목인데 낯섭니다. 상당히 지프가 이런 것도 해?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. 그 옆으로는 이제 주행 모드와 이제 지상고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. 근데 이 패널에 있는 폰트가 되게 현대적이어서 지프랑 좀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상당히 깔끔하고 멋있습니다. 이 전체적인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그런 서체를 채택을 했어요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도 이제 지프가 신경을 점점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가 커진 만큼 이 공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뭐 1열은 조절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또 크고요. 2열 같은 경우도 이 차체에 버금가는 그런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새로 생긴 3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또 제가 직접 앉아봤는데 성인이 장거리를 갈 적에 3열에 앉는다는 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. 일단 제 키로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1시간 반, 1시간 정도는 앉아서 갈 만한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까지는 충분히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을 해서 정말 구색만 갖춘 3열이 아닌 어느 정도 기능성을 갖춘 그런 3열을 갖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2열, 3열을 다 접었을 적에는 또 요즘 차박들 많이 하시잖아요. 저도 요즘 종종 이제 가족들과 차박을 나가곤 하는데 차박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차입니다. 왜냐면은 이제 누웠을 적에도 상당히 여유가 넘치고 앉았을 때도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. 물론 이 차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뭐 골프백 같은 거 실을 적에도 상당히 여유가 있을 정도의 어떤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다,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리고 뒷좌석에도 통풍이나 열선 시트가 마련이 돼 있고 또 USB나 어떤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. 그만큼 이제 이 지프도 뒷자리에서 충분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랜드 체로키 L 지금까지 많이 바뀐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파워트레인을 얘기할 때는 이 변화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예전의 엔진을 거의 그대로
탑재를 했기 때문인데요. 이 차는 V6 3.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를 해서 최고 출력 286마력, 최대 토크 35.1kgm를 발휘를 합니다.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을 맞추고 있는데 이 엔진이 좀 오래된 만큼 많이 익숙해요. 지프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. 왜냐면 이제 내연기관이 저무는 시대가 오고 또 이제 전기차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새 엔진을 만드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이 차를 보는 것만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데, 네, 이 부분은 뭐 아쉽다고 하면 아쉽고 이해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항상 개선, 진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잖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좋아요. 이 자연흡기 대배기량 엔진을 이제 많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설픈 터보 엔진을 탑재하는 것보다는 네,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차가 커졌고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세팅을 좀 달리 했었으면 어땠을까,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리고 승차감이 이 가솔린 엔진 특유의 정숙성,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의 어떤 물렁물렁함이 잘 녹아들어 있거든요. 편해요. 장거리를 갈 때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그리고요,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. 지금 속도계가 선명하게 앞에 보이는데 지프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단다? 이거 상당하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. 무심결에 앞을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또 이 다양한 기능 중에 뒷좌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진짜 SUV보다는 미니밴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대체 이 차의 정체성이 뭐냐,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뒷좌석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다, 이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제 산을 오르기 위해서 지상고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풀타임 4륜 구동 시스템 쿼드라트랙 2 4x4를 장착을 한 지프 그랜드 체로키 L입니다. 갑자기 지난해 경반분교 간 게 생각이 나네요. 그때 이제 체로키 80주년 에디션을 타고 올랐었죠. 하지만 타이어가 버텨주지 못하는 바람에 정상까지 오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우와, 차체가 출렁여도 걱정이 없습니다. 꽤는 돌밭이네요. 뭐 일단 지상고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진입각과 이탈각도 각이 많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웬만한 경사는 걱정이 없습니다. 이야, 이 엄청난 토크가 4바퀴에 전달이 되면서 지금 피칭이 거의 17에 가까운 이 경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. 여기는 정말 오프로더만 올 수 있는 곳이었네요.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인데, 근데 20도까지 지금 피칭이 순간적으로 올라갔고, 살벌합니다. 우와, 피칭 20도입니다. 와, 야, 여기는 진짜 웬만한 SUV는 못 올 것 같아요. 지프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확실히. 거의 다
다 올라온 느낌인데요. 방금 표지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남아있는 거 보면 몇몇 차들은 이곳을 다녀간 것 같습니다. 여긴가? 여긴 것 같은데? 여기다. 오! 네, 드디어. 네, 지프 그랜드 체로키 L, 제가 오늘 온로드, 오프로드 시승을 이렇게 겸하면서 이 차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봤는데요. 그만큼 이 차는 이 고급스러우면서도 뭔가 험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팔방 미인의 성격을 갖춘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. 물론 좋아요. 지상고가 올라가고 박스 스타일을 갖췄고 또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갖췄는데, 그만큼 이제 또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많은 분들은 이제 이 차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기능이나 어떤 옵션 그리고 상품성을 봤을 적엔 뭐랄까 이만한 차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이나마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. 지금까지 모터타임즈 구기성 기자였습니다.